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엘체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2회 엘체입니다.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는 하부리그 팀인 쿠에타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코파델레이에서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엘체의 스타일은 굉장히 거칩니다. 최근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올 시즌 리그에서 범하고 있는 파울도 6번째로 많습니다. 나름대로 압박을 세게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려는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 능력이 좋지 않아 오히려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7점을 넘긴 팀은 엘체가 유일하다는 것에서 엘체의 허약한 수비 라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셀타비고의 공격력도 큰 폭으로 꺾이긴 했지만 무실점 경기를 점치긴 어렵습니다. 결정자는요, 은환코, 호산, 베르두, 퀴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셀타비고입니다. 에스파뇰에게 패했지만 연장까지 경기를 몰고 가는데 성공하면서 나름의 저력과 안정성을 보여준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스파스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했음에도 이룬 성과라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가 꽤 안정적으로 변한 이유는 전방 압박의 빈도를 줄였기 때문인데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하프라인을 넘겨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압박하는 다소 보수적인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줄이고 공을 소유한 상대에게 태클을 성공하는 횟수가 많은 팀의 특성을 잘 조합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의 중앙 빌드업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 측면 크로스만 조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실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엘체가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면서 수적 열세에 처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타비고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내리면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다득점을 장담하기엔 어렵지만 엘체의 허약한 수비력을 공략하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트벤테와 에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5위의 트벤테입니다. 리그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동점골이 후반에 나오면서 무승부 2번이 나왔던 것이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인 득점력과 수비력의 조화는 상당히 좋은 타입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5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의 힘이 강한 타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인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 올 시즌 아약스와 페이노르트를 제외하면 트벤테보다 상대 진영에서 오래 머무르는 팀은 없었습니다. 리그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득점력은 아니지만 세르니 반 볼프스빈케를 주축으로 많은 공격 루트를 만드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을 만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레넷, 브라마, 트졸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6위의 에멘입니다. 3경기 1승 2무로 좋은 페이스를 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약스와 3대3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상위권 팀에게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승격한 하위 전력이라 일단 웅크리고 역습을 노리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필요하다면 롱볼을 과감하게 전방으로 연결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타입이고 트벤테를 상대로도 롱킥이 주요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맨이 지브코비치의 기동성도 꽤 좋은 편이라 역습에 적합한 공격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트벤테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실점 자체를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진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어 역습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죠. 결정자는요, 하데벨드, 키예프 텐벨트, 산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쥐고 흔드는 데 능하며 중앙 전력에서 압승할 수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해당 장점이 더욱 증폭되는 편입니다. 엠맨의 수비진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 트벤테가 무난하게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트벤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렌시아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2회 발렌시아입니다. 비아레알에게 1대2로 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를 좋지 못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동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3대0 낙승을 거둔 베티스전을 제외하면 최근 승리를 좀처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인데 강등권인 카디스를 만나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렌시아는 기동성 있는 자원들이 행하는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입니다. 측면에 클로이 베르트와 카스티예호가 공격을 이끌면서 전방에 카바니에게 연결하는 것이 주요 패턴인데요. 다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 시즌 강등권 3팀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고전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들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는 등 개인 기량으로 어느 정도 수비벽을 공략해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결정자는요, 곤잘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카디스입니다. 최근 3경기 결과는 2무 1패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내거나 베티스와 비아레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등 끈끈한 모습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선 경기이긴 했지만 메뉴와 로마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신 공격력을 큰 폭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고요. 루카스 페레즈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지만 34세의 나이 탓에 역습 상황에서 기동력을 장담하긴 어렵고 네그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멀티득점을 기록한 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냈던 한 경기가 유일했습니다. 결정자는요, 안데르, 잘두아, 커스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대응했을 때 발렌시아의 기동성 있는 자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높게 점쳐야 하고 실제로 카디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성과를 낸 바 있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